세 번째, 오세훈 의원, 지금 자유한국당. 이 자유한국당에 지금 들어가 계신데, 지금 뭘 맡고 계시죠? 뭐, 맡은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니요. 그때 비대위 체제 때는, 네. 국가 미래비전 특위 네. 위원장을 맡았었는데, 네. 그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당직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 해서 그때 내려놨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맡고 계신가 뭐 이랬는데, 자, 전당대회에서 이제 2등을 했는데 아주 묘한 2등이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승리하고 당원들에게는 지지를 못 받았어요. 참 이게 이제까지 한국당 그 궤를 같이 하는 한나라당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지금부터 팍팍 갑시다. 네. 시대가 요청하는 자유한국당의 대표상이 아니었던 거죠. 네.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지금은 보수의 가치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 게이지가 높은 상태입니다. 네. 이 문재인 정권이 하도 엉터리 없이 무도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그렇죠. 고집스럽게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감정선이 자극돼 있는 상태죠. 맞아요. 네. 그럴 때는 네. 사실은 강성 우파, 네. 정통 보수 네. 이런 그 입장을 견지하는 분이 당내에서 특히 이 당원들은 또 더 성향이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네. 그런 분들이 그 열렬한 지지를 받게 마련이지요. 네. 근데 이제 선거는 어떠냐? 네. 선거는 그런 당원들만 가지고 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총선을 네. 걱정해 주십시오.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선거를 좀 걱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 좀 선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그 황교안 대표하고 일단 맞수로서 겨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를 제일 잘하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함께 맞서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치인 황교안은. 그때는 여러분도 다 뭐 지켜보셨지만 네. 정치 신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인 감은 많이 떨어지실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익숙치 않은 선거 환경, 네. 특히나 정당에 처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평생을 공직에만 그렇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노출이 됐었고 네. 그것이 아마 많은 그 당원들이나 보수 지지층에게 걱정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도와줄 때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치권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막 네. 홀로서기를 시작한 당 대표일 뿐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저런 비판이 요즘에 약간씩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걸 다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듬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시장님 이야기를 앞으로 유튜브 하실 거면요 짧게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막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그렇지만 이제 오세훈 시장은 황교안 대표를 몰아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 잘 홀로서기 도와주자 이러는데 지금 왜 이렇게 그 친박들이 특히 홍문정 의원이 이렇게 탈당을 하면서 이 신공화당 이 이름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어떤 신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조원진 의원하고 같이 하는데 자 이게 황교안 흔들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 득실을 바탕에 깔고 하는 정치 행보가 아닐까요? 네. 자, 근데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잘 홀로서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조언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젊은 층을 겨냥해갖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낸 유성호 씨가 아주 쓴소리를 했어요. 지금 그 페북은 닫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다. 그랬는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 그 주변에 있는 당직자 의원들이 너무 갑질을 한다. 자,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조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아마 공직사회에서도 있었을 거고요. 네. 거기에 오랜 동안 그 익숙했던 황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별로 그게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런 식의 과잉 의전이나 심기 경호에 가까운 행태는 본인이 가끔씩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켜서요. 네. 나중에는 이제 뭐 무슨 십상신이 뭐 네. 문고리 몇 인방이니 이런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아마도 본인이 이번에 이런 그 함께 작업을 했던 분이 언급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이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비로소 정치인으로서 또 당대표로서 홀로 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세훈 시장 그런 점에서는 참 의전이니 뭐니 굉장히 소탈한 그 분입니다. 그거는 제가 참, 늘 평가를 하는데, 우리 써네리님께서 정치적 감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 나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인 정치인은 누구냐. 오세훈 시장이 자신을 평가할 땐 어떠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 이 돌아가신 분도 좋고, 우리나라 역사상에서의 뭐 정치인, 뭐 얘기해도 좋은데, 누가 나라를 제일 사랑했다고 보시세요? 뭐 지금 떠오르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요. 네. 사실 그분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도 네. 학창 시절에 그분이 너무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던 그런 세대였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한 분이 아니었는가. 네. 그런 평가는 솔직히 말해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신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앞서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이런 건 참 많이 했죠. 그 강남구 지역구도 포기하고 일선에서 이렇게 초선에서 그치고 얼마든지 거기에 있으면 아마 지금까지 7선쯤 했을 수도 있는 자 그런 지역구인데요. 자 이번에 이제 그 정규제 주필이 황교안 흔들기를 했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규제 주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조원진이나 뭐 이런 분하고 같이 가는 분은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이제 조원진 의원이 나왔을 때 너무 몰아세웠다고 해갖고 또 막 그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욕을 먹으셨어요. 근데 정규제 주필이 황교안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의 요지를 보면은 다 황교안을 걱정하는데 본인만 모른다. 두 번째, 보수의 가치에 철저하지 않다. 자, 그리고 써준 것밖에 읽지 못한다. 굉장히 독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분의 뜻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실은 언론 쪽에 계시는 분들의 네.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쓴소리와 소금 같은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런 정도의 비판을 본인이 들으면 굉장히 뼈 아프고 섭섭하겠죠. 네. 그런데 저런 걸 이제 사겨내야 네. 정치를 하잖아요. 네. 저도 사실 서울시장 시절에 이게 막강한 위치에 있을 때 더 비판이 몰리는 법입니다. 이미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장악해 간다. 네. 모두 거기에 줄을 선다. 네.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작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는 본인이 취해야 될 뼈아픈 지적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렇죠. 거름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수가 지금 분열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 조선일보의 이제 김대중 고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홍문종 의원의 그릇을 보면은 혼자 신당 창당할 그릇은 못 된다. 저는 그 대목에 아주 뼈를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친구들 말대로. 근데 왜 이렇게 이 말하자면은 자꾸 이 신당이 이렇게 나오고 또 뭐 40명, 50명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찻잔 속의 태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홍문정, 조원진 이분들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데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이분들의 그 열렬한 어떻게 보면은 더우나 추우나 나오는 분들의 힘 이거는 또 이 쉽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렇게 얹힌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한국당이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뭐 속 사정까지는 제가 네. 잘 모르지만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의 속마음에도 결국은 총선 때가 되면 힘을 모으고 합치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른바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총선은 필패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 아직 총선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아마 이런 그 위기를 자초하는 일은
조금씩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에 정말 이거는 이기지 않으면은 정말 이 나라가 저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 문재인 정권과 그다음에 김정은에게 무릎 꿇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정말 힘을 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지금 자유한국당 잘 이끌어 가야 된다. 막 응원 메시지를 많이 올려놓고 계십니다.